이번 주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이제 진짜 겨울이 왔구나 싶으시죠? 보일러를 켜도 바닥이 금방 따뜻해지지 않고 이번 달 난방비가 또 얼마나 나올까 하는 걱정부터 드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 같은 동에 살아도 난방비는 집마다 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어떤 집은 한 달 17만 원으로 따뜻하게 지내는데 바로 옆집은 그렇게 따뜻하지도 않은데 30만 원이 넘어갑니다. 같은 조건에서 보일러를 틀고 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제가 현장에서 20년 넘게 점검해온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집이 낡아서도 아니고 단열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딱 보일러 설정 하나의 차이였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안양에 사는 68세 김수영 어르신 댁을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보일러는 멀쩡했지만 모두 설정 하나가 잘못되어 집은 늘 차갑고 난방비만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설정을 제대로 잡아들인 뒤로는 지난 겨울 내내 집이 훨씬 따뜻해졌고 난방비도 확실하게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겨울 내내 따뜻하게 지내면서 다른 집보다 난방비를 최대 15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내 모드와 온돌 모드의 정확한 차이, 집 구조별 최적 설정 조합, 외출과 취침 시간대 운영 기준, 그리고 난방 효율을 떨어뜨리는 4가지 관리 요소까지 현장에서 효과가 검증된 기준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번 겨울 난방비를 지켜주는 핵심이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평수에 살아도 왜 난방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실제 어르신 2분의 생활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집은 73세 박영호 어르신 댁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평수에 사는 바로 옆집 2집입니다. 집의 단열 상태나 외풍 정도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난방비는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 차이를 만든 핵심은 집 구조가 아니라 센서 위치와 보일러 사용 방식이었습니다. 박 어르신 댁은 구조는 옆집과 완전히 같지만 온도 센서 위치가 복도 바람길 쪽에 더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복도 문을 여닫을 때마다 미세한 찬 공기가 먼저 센서에 닿았고 센서는 실제 온도보다 더 낮게 인식했습니다. 여기에 박 어르신은 외출 시간이 들쭉날쭉해서 보일러를 대부분 실내 모드로 켜둔 상태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센서가 아직도 춥다고 잘못 판단하니 보일러는 하루 종일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바닥은 잘 따뜻해지지 않는데 가스는 계속 사용돼 난방비는 한 달 30만 원을 넘겼습니다. 바로 옆집인 이춘자 어르신 댁도 아파트 구조, 평수, 단열, 외풍 조건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러나 센서가 거실 안쪽, 찬 공기가 직접 닿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 어르신은 생활 패턴이 일정해 보일러를 온돌 모드로 고정하고 난방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셨습니다. 센서가 안정적으로 온도를 판단하니 보일러는 불필요하게 자주 켜질 이유가 없었고 바닥열도 천천히 유지되어 효율적으로 따뜻해졌습니다. 그 결과 난방비는 16만 원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2집 모두 집 상태는 똑같았지만 센서 위치와 모드 선택, 생활 패턴이라는 작은 차이가 난방비를 16만 원과 30만 원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즉, 난방비를 결정짓는 건 집 자체가 아니라 보일러가 어떤 기준으로 온도를 판단하느냐였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실내 모드는 환경에 민감한 방식이고 온돌 모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은 어떤 모드를 써야 할까요? 이제 집 구조에 따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가장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시니어 가구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난방 설정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실내 모드를 기본값으로 두는 것입니다. 수원에 사는 72세 김만호 어르신은 거실 센서가 외풍을 맞아 새벽 내내 보일러가 반복 가동됐고 바닥은 늘 차가운데 고지서는 34만 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추우면 온도를 올리는 습관입니다. 안양에 사는 74세 이정수 어르신은 춥다 싶으면 온도를 30도까지도 올리셨고, 보일러는 폭발적으로 가동됐지만 따뜻해지려면 오래 걸렸습니다. 한 번은 난방비가 40만 원이 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외출 모드를 전략 기능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평촌에 사는 73세 장미화 어르신은 외출 모드를 종일 켜두었다가 집이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밤에 난방을 올리다 보니 난방비가 9만 원 더 올랐습니다. 이 세 가지 실수는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난방비 차이가 2배 이상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집 구조별로 최적의 보일러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풍이 있거나 오래된 집은 온돌 모드를 사용하고 난방수를 45도에서 55도 사이로 유지해야 합니다. 안산에 살고 계신 72세 김은호 어르신 댁은 이 기준으로 바꾼 뒤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신축 아파트나 단열이 우수한 집은 실내 모드를 사용하고 실내 온도를 20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분당에 사는 최명숙 어르신 댁은 이렇게 설정을 바꾼 뒤 난방비는 확연하게 줄고 따뜻한 겨울을 지냈습니다. 집 유형이 애매한 경우에는 온돌 모드를 사용하고 난방수를 50도로 고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평촌에 살고 계신 박정임 어르신 댁이 이 설정으로 바꾸고 난 후 집이 금방 식지 않고 난방비도 훨씬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난방의 핵심은 온도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조에 맞는 모드 선택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모드를 잘 맞춰도 외출 시간과 취침 시간 운영을 잘해야 난방비를 절약하실 수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도 외출 모드가 전략 기능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출 모드는 동파 방지 기능일 뿐이고 기온이 너무 많이 내려가서 오히려 난방비가 더 올라갑니다. 수원의 임정분 어르신도 외출 모드를 믿고 사용하다 집이 너무 추워져서 오히려 난방비가 더 올랐습니다. 평소보다 1~2도만 낮춰 유지하는 방식이 정답입니다. 취침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일러를 끄거나 크게 낮추면 새벽에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고 아침이 되면 보일러가 가장 많은 힘을 쓰게 됩니다. 평촌에 살고 계신 이명자 어르신 댁은 취침 온도를 1도 낮추고 2~3시간 간격으로 짧은 예약 가동을 넣은 뒤 난방비가 내려갔습니다. 예약 기능은 긴 시간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짧고 규칙적으로 열을 채워 넣는 방식이 핵심입니다. 밸브는 완전히 잠그면 보일러 과부하가 생기므로 조금씩 열어두어야 합니다. 파주의 유정열 어르신은 밸브 조정 후 난방비가 내려갔습니다. 연통에 먼지나 그을음이 쌓이면 보일러가 2배의 힘을 쓰게 됩니다. 안양 한정희 어르신은 연통을 청소하신 후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센서 위치가 찬바람을 맞는 곳에 있으면 보일러가 기온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배로 들면서도 춥게 지내게 됩니다. 분당에 거주하시는 김미선 어르신 댁은 센서 이동 후 난방비가 크게 줄었습니다. 필터가 막히면 열 전달이 느려져 난방비가 증가합니다. 일산 이선희 어르신은 필터 세척 후 보일러 온도를 낮춰도 따뜻해졌습니다. 외풍형 집은 온돌 모드와 난방수 45도에서 55도, 신축 집은 실내 모드와 20도에서 22도, 애매한 집은 온돌 모드와 난방수 50도. 외출 시간은 끄지 말고 1~2도만 낮추기, 취침 시간은 1도 낮추고 짧은 예약 넣기, 밸브와 연통과 센서 위치와 필터 점검하기. 오늘 내용 그대로만 적용하시면 이번 겨울 난방비는 정말로 달라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실천하지 않으면 지난 겨울과 똑같이 난방비가 조용히 새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일러 설정부터 확인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기준대로 바꾸면 난방비는 절약하면서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서 이 정보가 전달되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겨울을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